가기 싫은 자리를 거절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문화적 배경을 생각해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체면과 인정받고 싶은 마음, 그리고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거절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관계란 서로의 선택을 존중해주는 관계입니다. 억지로 참석한 자리에서 보여주는 어색한 미소보다는 진심으로 참석한 자리에서 보여주는 자연스러운 기쁨이 훨씬 더 가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가기 싫어하는 자리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곳의 분위기나 사람들과 맞지 않거나 우리의 가치관과 상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은 단순히 우리의 현재 상태와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몸이 피곤하거나 마음이 복잡할 때는 조용한 시간이 필요한데 시끄러운 자리에 참석해야 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내면에 솔직해지는 것은 성숙함의 표현입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맞추어 살지 않고 자신의 마음이 원하는 바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이런 자기 인식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경험과 시행착오를 통해 쌓이는 것입니다. 억지로 참석했던 자리들에서 느꼈던 불편함과 어색함이 결국은 우리에게 소중한 교훈을 주었던 것입니다. 가기 싫은 자리를 거절함으로써 우리는 더 큰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 시간을 우리가 정말 원하는 일에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좋은 책을 읽거나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거나 새로운 취미를 즐기거나 단순히 휴식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선택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큰 힘을 줍니다. 물론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완전히 피할 수 없는 자리들도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회식이나 가족 모임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참석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에도 마음가짐을 바꿀 수 있습니다. 억지로 가더라도 그 안에서 작은 즐거움을 찾으려고 노력하거나 최소한의 시간만 참석하고 정중히 자리를 뜨는 방법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선택의 주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에서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비록 제한적일지라도 완전히 무력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인식 자체가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더 이상 상황의 피해자가 아니라 상황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가기 싫은 자리를 가지 않음으로써 우리는 또한 정신적 에너지를 아낄 수 있습니다. 억지로 참석한 자리에서는 가면을 쓰고 연기를 해야 합니다. 진짜 자신이 아닌 다른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런 일은 생각보다 많은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더욱 지치고 피곤함을 느끼게 됩니다. 반면 우리가 진심으로 참석하고 싶은 자리에서는 자연스러운 모습 그대로의 우리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은 우리에게 활력을 주고 새로운 영감을 줍니다. 이런 차이는 매우 큽니다. 우리의 직감을 믿는 것은 자신에 대한 신뢰의 표현입니다. 오랜 경험을 통해 축적된 우리의 내적 지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다른 사람들의 조언이나 사회의 기대에 더 많이 의존했지만 이제는 우리 자신의 판단을 더 신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성장의 증거입니다. 가기 싫은 자리를 거절하는 것은 또한 우리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어떤 환경에서 편안함을 느끼는지를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이런 자기 인식은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두 번째 단락, 진정한 자유와 성장의 길. 가기 싫은 자리를 거절하는 용기는 결국 우리 자신에게 정직해지는 용기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자신의 마음에 더욱 충실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는 단순히 자리 참석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의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진정한 나 자신으로 살아가는 용기를 주기 때문입니다. 중년기에 들어서면서 우리는 점점 더 명확해집니다. 무엇이 나에게 진정으로 중요한지, 어떤 것이 나에게 기쁨을 주는지, 어떤 환경에서 내가 가장 나다울 수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런 깨달음은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더 이상 남들의 시선에 맞추어 살지 않고 내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살 수 있게 됩니다. 가기 싫은 자리에 억지로 참석하면서 보내는 시간들을 생각해보면 그 시간들이 얼마나 아까운지 깨닫게 됩니다. 그 시간에 우리는 정말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할 수도 있었고, 우리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창조적인 활동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혹은 단순히 마음의 평화를 찾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었습니다. 시간은 우리가 가진 가장 소중한 자원입니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시간은 한번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특히 중년기에 접어들면서 이런 시간의 소중함을 더욱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현명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의미 없는 자리에 시간을 낭비할 여유가 없습니다. 가기 싫은 자리를 거절함으로써 우리는 더 나은 기회들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한정된 시간과 에너지를 더 가치 있는 곳에 투자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좋은 사람들과의 깊이 있는 대화,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시간, 창조적인 활동을 하는 시간 등을 더 많이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가기 싫은 자리를 거절하는 것은 우리의 정신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스를 받는 환경이나 불편한 상황에 억지로 노출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고 내적 조화를 깨뜨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정신적 안정은 우리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높여줍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참석하고 싶은 자리에서는 완전히 다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고 편안한 마음으로 참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더욱 즐길 수 있습니다. 진정한 소통과 교감이 가능해집니다. 새로운 인연을 만들 수도 있고 기존의 관계를 더욱 깊게 발전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경험들이 쌓여가면서 우리의 삶은 더욱 충실해집니다. 억지로 참석한 자리에서 느꼈던 공허함이나 피로감 대신에 진정한 만족감과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차이는 우리의 삶의 품질을 크게 좌우합니다. 가기 싫은 자리를 거절하는 것은 또한 우리의 자존감을 높여줍니다. 자신의 의견을 당당히 표현하고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살지 않고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는 다른 영역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물론 처음에는 거절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모든 자리에 참석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왔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점진적으로 연습해 나가면 됩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거절을 할 때도 방법이 있습니다. 무작정 싫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중하면서도 분명하게 자신의 입장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뜻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이런 소통 능력도 경험을 통해 향상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거절한다고 해서 관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진정한 관계라면 서로의 선택을 존중해 줄 것입니다. 오히려 솔직한 소통을 통해 관계가 더욱 건강해질 수도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더욱 진정성 있는 관계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가기 싫은 자리를 거절하면서 우리는 동시에 진짜 가고 싶은 자리를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선택적으로 참석하게 되면서 그 자리의 가치를 더욱 깊이 느끼게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참석하게 되고 그 시간을 더욱 의미 있게 보내게 됩니다. 이런 변화는 우리의 삶에 새로운 리듬을 만들어줍니다. 바쁘기만 했던 일상에서 벗어나 여유로움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급하게 이 자리 저 자리 뛰어다니는 대신에 천천히 음미하며 살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여유는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과 통찰력을 가져다 줍니다. 가기 싫은 자리를 거절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의 시간을 아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해로운 것들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기 돌봄은 건강한 삶의 기초가 됩니다.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가기 싫은 자리는 가지 마라. 중년의 지혜로 바라본 선택의 철학.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소중한 시간을 내어 저희 채널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꾹 눌러주시면 더욱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가기 싫은 자리는 가지 마라라는 주제입니다. 첫 번째 단락,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 지혜. 가기 싫은 자리는 가지 마라. 이 말이 처음에는 너무 단순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중반을 넘어선 우리에게 이 말은 깊은 철학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모든 자리에 참석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의무감 때문에, 책임감 때문에, 그리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마음이 내키지 않는 자리에도 억지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인생의 깊이를 더해가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성숙함이란 모든 자리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의미 있는 자리를 선별하여 참석하는 것임을 말입니다. 우리의 직관은 생각보다 정확합니다. 어떤 자리에 가기 전부터 마음이 무겁고 발걸음이 무거워진다면 그것은 우리의 내면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이런 내적 신호를 무시하고 억지로 참석한 자리에서는 진정한 즐거움이나 의미를 찾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에너지만 소모되고 마음만 더욱 피곤해집니다. 형식적인 인사와 억지 웃음으로 시간을 보내다 보면 그 시간이 얼마나 아까운지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가고 싶었던 곳, 정말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과의 시간을 포기하면서까지 참석한 그 자리가 과연 그만한 가치가 있었는지 돌이켜보게 됩니다. 중년기에 접어들면서 우리는 시간의 소중함을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무한했다고 생각했던 시간이 실은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신중해집니다. 어디에 시간을 투자할 것인지, 누구와 시간을 보낼 것인지에 대해 더욱 선택적이 됩니다. 이것은 결코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명한 것입니다. 가기 싫은 자리를 거절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문화적 배경을 생각해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체면과 인정받고 싶은 마음, 그리고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거절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관계란 서로의 선택을 존중해주는 관계입니다. 억지로 참석한 자리에서 보여주는 어색한 미소보다는 진심으로 참석한 자리에서 보여주는 자연스러운 기쁨이 훨씬 더 가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가기 싫어하는 자리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곳의 분위기나 사람들과 맞지 않거나 우리의 가치관과 상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은 단순히 우리의 현재 상태와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몸이 피곤하거나 마음이 복잡할 때는 조용한 시간이 필요한데 시끄러운 자리에 참석해야 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내면에 솔직해지는 것은 성숙함의 표현입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맞추어 살지 않고 자신의 마음이 원하는 바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이런 자기 인식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경험과 시행착오를 통해 쌓이는 것입니다. 억지로 참석했던 자리들에서 느꼈던 불편함과 어색함이 결국은 우리에게 소중한 교훈을 주었던 것입니다. 가기 싫은 자리를 거절함으로써 우리는 더 큰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 시간을 우리가 정말 원하는 일에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좋은 책을 읽거나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거나 새로운 취미를 즐기거나 단순히 휴식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선택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큰 힘을 줍니다. 물론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완전히 피할 수 없는 자리들도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회식이나 가족 모임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참석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에도 마음가짐을 바꿀 수 있습니다. 억지로 가더라도 그 안에서 작은 즐거움을 찾으려고 노력하거나 최소한의 시간만 참석하고 정중히 자리를 뜨는 방법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선택의 주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에서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비록 제한적일지라도 완전히 무력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인식 자체가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더 이상 상황의 피해자가 아니라 상황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가기 싫은 자리를 가지 않음으로써 우리는 또한 정신적 에너지를 아낄 수 있습니다. 억지로 참석한 자리에서는 가면을 쓰고 연기를 해야 합니다. 진짜 자신이 아닌 다른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런 일은 생각보다 많은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더욱 지치고 피곤함을 느끼게 됩니다. 반면 우리가 진심으로 참석하고 싶은 자리에서는 자연스러운 모습 그대로의 우리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은 우리에게 활력을 주고 새로운 영감을 줍니다. 이런 차이는 매우 큽니다. 우리의 직감을 믿는 것은 자신에 대한 신뢰의 표현입니다. 오랜 경험을 통해 축적된 우리의 내적 지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다른 사람들의 조언이나 사회의 기대에 더 많이 의존했지만 이제는 우리 자신의 판단을 더 신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성장의 증거입니다. 가기 싫은 자리를 거절하는 것은 또한 우리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어떤 환경에서 편안함을 느끼는지를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이런 자기 인식은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두 번째 단락, 진정한 자유와 성장의 길. 가기 싫은 자리를 거절하는 용기는 결국 우리 자신에게 정직해지는 용기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자신의 마음에 더욱 충실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는 단순히 자리 참석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의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진정한 나 자신으로 살아가는 용기를 주기 때문입니다. 중년기에 들어서면서 우리는 점점 더 명확해집니다. 무엇이 나에게 진정으로 중요한지, 어떤 것이 나에게 기쁨을 주는지, 어떤 환경에서 내가 가장 나다울 수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런 깨달음은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더 이상 남들의 시선에 맞추어 살지 않고 내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살 수 있게 됩니다. 가기 싫은 자리에 억지로 참석하면서 보내는 시간들을 생각해보면 그 시간들이 얼마나 아까운지 깨닫게 됩니다. 그 시간에 우리는 정말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할 수도 있었고, 우리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창조적인 활동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혹은 단순히 마음의 평화를 찾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었습니다. 시간은 우리가 가진 가장 소중한 자원입니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시간은 한번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특히 중년기에 접어들면서 이런 시간의 소중함을 더욱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현명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의미 없는 자리에 시간을 낭비할 여유가 없습니다. 가기 싫은 자리를 거절함으로써 우리는 더 나은 기회들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한정된 시간과 에너지를 더 가치 있는 곳에 투자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좋은 사람들과의 깊이 있는 대화,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시간, 창조적인 활동을 하는 시간 등을 더 많이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가기 싫은 자리를 거절하는 것은 우리의 정신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스를 받는 환경이나 불편한 상황에 억지로 노출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고 내적 조화를 깨뜨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정신적 안정은 우리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높여줍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참석하고 싶은 자리에서는 완전히 다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고 편안한 마음으로 참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더욱 즐길 수 있습니다. 진정한 소통과 교감이 가능해집니다. 새로운 인연을 만들 수도 있고 기존의 관계를 더욱 깊게 발전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경험들이 쌓여가면서 우리의 삶은 더욱 충실해집니다. 억지로 참석한 자리에서 느꼈던 공허함이나 피로감 대신에 진정한 만족감과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차이는 우리의 삶의 품질을 크게 좌우합니다. 가기 싫은 자리를 거절하는 것은 또한 우리의 자존감을 높여줍니다. 자신의 의견을 당당히 표현하고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